앞으로 인터넷에 뭐가 대세가 될 것 같아? 10사람한테 물으면 9명이 뭐 동영상이지, 또 혁신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시행하면 혁신이 되는 줄로 알고 그런 식의 접근하는데, 백날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의 저자시자, 지금은 수부로 사명을 변경하긴 했습니다만 아프리카TV의 초대 대표이사 니아의 전 원장님이신 문용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네. 사실 워낙에 이력이 좀 풍부하셔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소견 말씀대로 아프리카TV 창립자로 좀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그 아프리카TV 전신이 피스통신 나우누리를 창립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아프리카TV 등까지 해서 이제 IT 기업 20년 경영을 했죠. 그래서 IT 벤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20년 경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해서 소개 말씀대로 바로 직전에 이제 니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이제 원장을 4년 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그 원장을 어렵네요. 4년 했습니다. 어렵죠. 네. 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제일 익숙한 거는 아프리카TV일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이 아프리카TV를 처음에 창업하실 당시에는 그 네. 1인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건지 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의 시장 네. 환경도 그렇고. 그거 준비할 때가 2003년부터 준비해서 이제 기술적인 R&D를 한 3년, 만 3년 했어요. 네. 그래서 시범 서비스를 2006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진 20년 됐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설명 말씀에 그 피스통신 나우누리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뭐 나우누리, 이렇게 인터넷 등장 전에 이제 통신 서비스로 유명했는데, 그 피스통신 서비스는 좀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가두리 양식장 비슷해요. 이렇게 회원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서 채팅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카페 활동이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같은 회원들끼리만. 천리안 회원들끼리만. 나우누리는 나우누리 회원들끼리만. 완전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등장을 하니까,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넘나들잖아요. 누구한테나 이메일 주소만 알면 무료로 다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통신 환경이 이제 180도 바뀐 거죠.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그 전을 BC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를 문자가 등장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그러고,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등장 전은 거의 뭐 BC, 뭐 선사시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통신 환경, 비즈니스 환경이 180도 바뀌어서 다들 어렵고 다 망했죠. 그래서 그 컸던 기업들, 기업 가치가 천리안이 3조까지 했어요. 천리안, 하이텔, 뭐 삼성전자가 밀었던 유니텔 등등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나우누리는 이제 그 변화된 환경을 헤쳐나가서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구 끝에 아프리카TV를 하게 됐는데, 네. 키워드는 딱 한 가지죠. 인터넷의 미래 트렌드, 대세가 뭐가 될 거냐를 이제 주변에 뭐 많이 묻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2003년 그 당시에 이구동성으로 제가 10사람한테 뭘 묻잖아요. 네. 앞으로 인터넷에 뭐가 대세가 될 것 같아. 10사람한테 물으면 9명이
뭐 동영상이지 그랬어요. 왜? 대역폭은 갈수록 커지고 주고받는 정보의 양은 갈수록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인터넷에 동영상이 자유롭게 흐르는 그런 동영상 인터넷 시대가 올 거야.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래?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뭐 인터넷으로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이 8.15 모니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인터넷의 대세가 유튜브고 그때는 유튜브도 나오기 전이에요. 2003년 갈 때는. 그래서 동영상 인터넷에 딱 점을 찍고 신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3년 R&D에서 준비한 게 이제 아프리카 TV까지 온 거죠. 근데 아프리카 TV라는 게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1인 미디어고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기획 단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쌍방향 통신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통신의 기본 환경이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 바뀌어서 과거 같으면 미디어가 이제 기존 레가시 미디어 하면은 편집국에서 편성국 송출본부에서 찍어가지고 일방향으로 이렇게 쏘잖아요. 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쏘다 넓게 광범위하게 쏘다 한 방향에서 한쪽으로 쏘다. 그런데 인터넷은 쌍방향 통신이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자유롭게 대화하고 뭐 방송하고 하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환경이죠. 그걸 이제 미디어에서는 매니 투 매니 미디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래서 네. 이미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쌍방향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대역폭이 좁으니까 텍스트로 문자로 그리고 좀 발전하면 이제 말로만 했는데 이게 이제 더 발전하니까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기술적인 인프라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쌍방향 통신 인터넷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럼 그 아프리카 TV라는 이름에 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나요? 그렇죠. 의도가? 그렇죠. 그 아프리카 TV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뻘쭘한데 브랜드가 네. 괜찮아요. 네.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하기도 하죠. 웬 아프리카 TV? 뭐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나? 그렇죠. 아프리카에 관한 항상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에 관한 뭐 정보를 뭐 하나?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프리카인데 영어로 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영어 스펠링 아세요? 알죠. AFRICA잖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 TV의 도메인의 URL은 그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AFREECA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역의 아프리카가 아니군요. 아니고 아프리카인데 프리란 말은 아시죠? 프리 네. 자유로운, 무료, 공짜로, 자유롭게. 칸은 뭐예요? 칸은 캐스팅의 약자예요. 방송, 브로드캐스팅, 네로캐스팅, 팟캐스팅에서 어프리캐스팅, 자유로운 방송의 약자가 아프리카인데 이게 네. 우리말로 하면은 아프리카하고 그러니까 동음 이어가 되는 거죠. 중의적인 뜻이 되는 거라서 제가 그때 우리 유레카 그러잖아요. 새로운 발견했다. 유레카 네. 이거야. 해서 아프리카로 이름을 붙였죠. 기억하기도 쉽고 네. 뜻도 좋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니까요. 무료 방송 자유롭게 송출하는 뭐 자유로운 방송 그런 뜻도 있어서 브랜드 네임으로 하게 됐죠. 네, 브랜드 철학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네요. 처음 알았네요. 네, 제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브랜드인데 네. 그 뒤에 이제 경영 이제 물려주고 그런데 최근에 브랜드가 바뀌었잖아요. 숲으로. 네, 그거는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프리카 TV 창립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하고 아쉽죠. 내가 난 자식인데 네. 이름을 지가 개명을 해버렸네. 이건 약간 여담해도 돼요? 그럼요. 자식을 놓잖아요. 네. 자식 인생 이 아버지 부모가 자식
인생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인생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쵸. 다 크면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아버지 말 절대로 안 듣잖아요. 네. 아버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름 지어주는 거. 그쵸. 그것만은 아버지가 딱 이름 2글자. 3글자도 아니에요. 성은 뭐 쭉 타고난 네. 거라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글자 지어주는 것만 유일하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쵸. 보통은 그렇게 평생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네. 평생 가면 좋은데 근데 이름을 바꿔서 개명을 해버렸네. 개명을 해버렸네. 그래서 조금 네. 섭섭하고 아쉽기는 하나. 네. 그러나 이제 제가 20년 경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영할 때마다 단계가 있어요. 어떤 한 스테이지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TV는 새로운 재탄생, 새로운 도약 그걸 해야 될 경영상의 단계에 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황골 탈퇴하고 새로운 뜻을 이제 포부를 담아서 숲 SOP 이렇게 했는데 이름 자체는 되게 예쁘고 뜻도 많이 담겨 있고 또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하기에도 뭐 좋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조금은 아쉽지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아프리카 TV가 런칭을 하고 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TV의 뭐 수익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특히 이 별풍선 수익 모델을 좀 많이 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별풍선의 탄생 배경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별풍선 그 참 시청자분들도 네. 아마 그런 말 있죠. 양가적인 감정, 양쪽 2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별풍선 뭐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뭐 벤치마킹 하려고 그렇고 수익 매출에 뭐 엄청난 기여를 네.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별풍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가 더 씌운 그런 이미지도 많아요. 그 별풍선 받으려고 뭐 무리한 노출 경쟁을 한다는 등 뭐 하면서 사회적인 더 이제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걸 더해서 그 별풍선 수익을 노리고서 그런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좀 폐해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그동안에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양가적이라고 하는 거죠. 한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그림자도 있는. 네. 이제 그래서 별풍선 그 말 들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회한이 좀 스쳐가는데요. 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 정말 세계 최초의 그 수익 모델이죠. 그 쉽게 말하면 그 방송을 보고 개인 방송 송출해주는 그 방송 진행자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의 뜻으로 기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별풍선이라는 것이 그런 자발적인 기부 모델, 기부를 위해서 별풍선이라는 아이템을 사서 이렇게 쏴주는 건데 디지털 기부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청료 납부. 누가 강제로 한 달에 KBS 시청료가 지금 얼마인가요? 2,500원인가요? 네, 얼마였던 것 같아요. 전 세대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보고 그래 마음에 들었어. 응원의 뜻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것 자체는 획기적인 거죠. 자발적 시청료 납부.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할 때마다 좀 한 가지 제 스스로 좀 후회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 시작한 아이템이에요. 2007년 정식 서비스 시작하고 한 6개월 안 돼서 그 별풍선이라는 그 아이템을 첫 출시를 했는데 그걸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네. 젊은 직원들, 네.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팀장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저 때도 엄청 잘 됐고 네. 제 최근에 말 들어보면 별풍선만으로 매출을 뭐 거의 아프리카 매출의 뭐 70% 이상 한다고 하니까 그쵸. 대단한 아프리카 매출이 지금 연 몇천억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에 70%라고 하면 뭐 2, 3천억을 하는 거잖아요, 매출에. 그쵸.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한테 제가 충분한 보상을 못 했어요, 그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모르고 뭐 엄청나게 보상을 해줘야죠. 뭐 승진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도 주고 뭐 스탁옵션도 많이 주고 엄청나게 그에 대한 상응한 처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못 해줬다 하는 생각이 뭐 계속 들어서 조금 그분은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신가요? 거기서 계속 자리에서 이사까지 하다가 네.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옮겼죠. 그 특허 등록을 했으면 국제 특허를 했으면 엄청난 특허료를 받았을 거예요. 아, 이게 특허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유튜브에서 슈퍼챗이라는 그쵸. 브랜드로 뒤따라하잖아요. 네, 또 틱톡에서도 이제 네, 시작한 걸로 예, 알고 그런 있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특허 2007년에 시작할 때 했으면 특허 등록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못했어요. 네. 아무튼 근데 그거 그러면은 제안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뭐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벤처잖아요. 네. 무조건 해보고 시장과 고객의 반응을 보고 뭐 들어갈 거 들어가고 밀 거 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뭐 별풍선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좋은 아이디어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 처음 시작할 때 반대 이런 것은 없었고요. 게다가 그 인터넷에서 그 수익 모델이라는 게 네.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빈약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광고 모델에 의존하는데 그렇죠. 광고 모델이라는 것이 들쭉날쭉하고 또 수익성이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걸 보완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별풍선 아이템을 해서 뭐 대박을 낸 건 수익 모델 창출 차원에서 회사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진짜 뭐 사실 처음으로 도입된 이런 수익 모델도 있었고 벤처로 출발을 하셨고 근데 이게 책에서도 언급을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IT 벤처 기업을 20년 했는데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식 그래프 항상 우상향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네. 세상에 비즈니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올랐다 깎으러졌다 올랐다 이런 S자 커브를 그리면서 파도 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벤처 기업들, 중소기업은 S자 커브로 못 그려요. 제 말 뜻 아시겠어요? 네. S자 커브. S자 커브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바닥에서 이 변곡점 바닥을 찍고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서 다시 재상승하는 거잖아요. N자형으로. 예, 네. N자형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벤처나 중소기업들은 그럴 힘이 없어요. 이렇게 꺾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 어떤 상품 한 가지, 서비스 한 가지, 경쟁력 있는 기술 한 가지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잘 하다가 그 기술 환경이 바뀌고 경쟁 환경이 바뀌어서 꺾이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나우콤도 그랬죠. PC통신 나우누리로 시작해서 잘 나갔죠. 3대 PC통신에서 뭐 대학생들 취업하고 싶은 선호기업 1등까지도 이렇게 오르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가다가 시장 환경이 인터넷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꺾이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보통. 큰 기업도 다 망했잖아요. 천리안 망했지, 유니텔 망했지. 다 망했는데 나우콤, 나우누리만 살아서 아등바등 뭐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해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벌여가지고 그걸 턴어라운드, 이제 그걸 경영 용어로 턴어라운드라고 하잖아요. 네.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프리카 TV가 있는 거죠. 그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네. 그건 보통
보통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네. 그 고비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어려웠던 게 최소 3, 4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지지 기반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팀워크를 짜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우수했고요. 우수하고 그 단합된 힘 이걸 헤쳐나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 네. 이 팀워크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네.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팀워크가 아무리 좋고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턴어라운드를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돈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팀워크가 좋으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 그렇죠. 자금이 마르면 망하는 건데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네. 2001년, 2년 그때 거의 망할 뻔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그때가 이제 벤처 붐이 확 불었다가 IT 버블. 예, 버블 IT 버블 하니까 테헤란에 있던 그 많았던 IT 벤처들이 다 망하니까 막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있을 거 아니야.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니까 기업들이 다 문 닫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때 긴급 벤처 지원 대책을 폈는데 핵심이 이제 자금 지원이죠. 네. 그 자금 지원하는 방식이 프라이머리 CBO라는 것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신용도로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기술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회사채의 신용도를 좀 튼튼하게 보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그쵸. 그걸 이제 인수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100억 가까운 프라이머리 CBO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R&D도 하고 신규 사업을 벌여서 헤쳐나갈 수가 있고 오늘날에 아프리카 TV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망했죠. 결국에는 자금적인 뭐 외부적인 지원이나 내부적인 뭐 단합이나 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가지고 지금의 그럼요. 아프리카 TV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벤처 CEO 시절하고 경험을 비교했을 때 지금의 조직은 좀 어떻게 일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직이 제가 직전에 경영했던 공공기관 그 네. 조직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IT 벤처 벤처. IT 쪽 스타트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이제 제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네. 모든 기업이 혁신하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혁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정부 혁신 뭐 새로운 정권 들어설 때마다 혁신 얘기를 하고 어떤 큰 대형 사고 뭐 장애다 뭐다 국민들이 피부로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개선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혁신으로는 절대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안 믿잖아요. 정부 말을. 새로운 기술,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하면 혁신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혁신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시행하면 혁신이 되는 줄로 알고 그런 식의 접근하는데 백날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바뀌고 일하는 프로세스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해야만 일하는 그 틀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이건 공공이건 할 거 없이 쫙 있고 엄밀한 제도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손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해야만 조직은 살아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단순히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봐야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창업가로서 그리고 또 공공의 리더로서 네, 또 이제 시대를 앞서간 그런 통찰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진솔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의 다음 행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용식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